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정말 우울한 소식이죠. OECD가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이제 기정사실화한다라는 기사인 것 같아요. OECD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도 낮췄지만, 세계 경제를 걱정할 여력도 없죠. 네. 한국이 지금 올해 성장률 1.5%로 무려 0.6%를 내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경제 사정 또 정치 상황 이런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하면 올해 2.1% 어렵다라는 얘기. 한국은행 총재도 1.8, 1.9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5%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자영업자가 100만 명, 올해만 들어서 20만 명이 폐업하고 부동산 경기는 엉망진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상현상이 하나 있어요. 주택 쪽에 보면 아파트 쪽에 서울, 그것도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지역들 이상 급등 현상, 매물도 없고, 또 심지어 워낙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중개업소죠? 중개업소 이렇게 이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한 컨설팅이나 투자 관련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올해 경제 성장률 1.5% 경기 침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경기 침체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 침체 상황에 주택 가격만 독야청청 오르고 있다, 폭등한다, 이런 거래량이 폭발했다, 이런 기사가 아주 자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물론 제 이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시니까 저희 투자자만이라도 좀 마음을 조금 진정하고 좀 추스리셔서 때를 좀 기다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제 조금 차분해지자. 차분하게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응을 좀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2, 3주 전인가요? 한 5월쯤이면 이 상황이 다 정리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도 불안하신데 5월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건 해야죠. 그렇죠? 때를 기다리는 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경제 성장률 1.5%라는 이걸 보면 내수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최근에 이제 무궁화 신탁 관련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무궁화 신탁 관련해서 매각하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신탁사발 금융위기론도 요즘에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사가 1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적자가 아닌 신탁사가 2-3개밖에 없다. 대부분 큰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거기에 신한, 우리 이런 굵직굵직한 KB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큰 신탁사마저도 대형 부실이라고 할까요? PF 부실 사태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탁사 부실은 사실은 금융위기로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나오고 계속 아파트값 급등하는 얘기만 나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그게 긍정적일까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1.5%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경기 부양을 어떻게든 하겠지만,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세계 전반적으로 이게 한번 꺾인 어떤 추세를 전환시키는, 바꿀 수 있는, 우리 흔한 말로 물의 흐름을 바꾼다 그러죠. 물을 거슬러서 다시 원래 방향대로 바꾸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사 내용으로 보면 아주 자극적입니다. 근데 3개월 만에 0.6%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0.6%면 1년 12달 중에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6개월을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뭐 한 2개 분기, 뭐 최소한 1개 분기 한 3개월을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이게 하향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저희는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 한 3분 정도가 전화를 하셔서 대체 대표님 이거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부터 또 이게 지금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그냥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합니다. 저는 상황 추이를 보면서 한 5월쯤까지는 좀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빌딩 시장은 좀 달라요. 주택 시장은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또 상투 잡는 느낌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댓글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달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제 소신껏 생각하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싸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뭐 한두 달 더 기다린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딩 시장이죠. 빌딩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이제 테헤란로 용적률 1800%를 말씀드리는데 강남에 이제 그걸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좋은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이제 뭐 좋은 말씀은 안 하시겠죠. 내 거를 왜 그렇게 말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냥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빌딩 시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왜? 그게 뭐 지금이 뭐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서가 아니고 가격이 계속 좀 빠질 여지가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은 분명히 조정받을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왜?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서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버티다 못해서 내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할까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분명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